네, 시나리오를 읽는 시간에 시인, 영화인 백악기입니다. 오늘 또 보리스 파스테나크 원작의 닥터 지바고.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그 닥터 지바고와 라라가 코마롭스키가 찾아와서 바르키오를 떠나는 바로 그 장면을 읽고 마무리 짓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겨울로 접어들면서 눈이 자주 내렸다. 지바고는 눈을 맞으며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왔다. 코마롭스키가 왔었어요. 라라가 말했다. 코마롭스키가? 지금 여기 있어? 아니에요. 아침에 다녀갔는데 저녁 때 다시 오겠다고 했어요. 긴한 얘기가 있대요. 중요한 얘기? 극동으로 가는 길에 당신과 파샤의 일로 찾아왔대요. 우리 세 사람 모두 위기에 처해 있는데 자기 말대로 하면 목숨을 건질 수 있대요. 난 별로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어. 지바고 말에 라라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래도 만나야 해요. 우리들의 목숨이 달린 문제예요. 밤이 되었을 때 코마롭스키가 눈을 뒤집어 쓰고 나타났다. 그가 말했다. 우리 구면이죠? 또 당신 아버지와 나는 가까운 사이였고. 나한테 할 말이 무엇이죠? 두 분이 잘 어울리시는군요. 다정한 사이 같은데. 용건만 간단히 말하시오. 너무 흥분하지 마시오. 당신네 두 사람은 천길 낭떠러지 앞에 서 있어요. 안티포프와 떼베르진이 당신들을 체포하려고 벼르고 있어요. 지바고 당신은 남자니까 자신의 목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라라는 딸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죽을 수가 없어요. 아침에 라라에게 알아듣도록 설명을 했는데도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 당신이 잘 타일러보시오. 위에서는 대대적인 개혁을 준비하고 있고 당신은 제거자 명단에 들어가 있어요. 내가 확인했어요. 그러니 대책이 시급해요. 지금 연해주에는 해산된 임시정부와 재헌회의를 따르는 정치 세력이 집결해 극동공화국을 세우고 있습니다. 난 그곳의 법무장관으로 임명되었어요. 그래서 당신을 그곳으로 데리고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파샤도 구출해주겠다고 우리한테 약속했어요. 코마롭스키는 돌아갔다. 라라는 며칠씩 밤잠을 못 이루고 밥도 잘 먹지 않은 채 방 안을 소송거렸다. 지바고가 다니는 병원에 경비원이 와서 두 사람이 곧 잡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분간 바리키노로 가서 숨어 지냅시다. 지바고 고마워요. 하지만 당신 집으로 가는 것보다 미쿨리친이 살던 집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당신 집은 가족들의 채취가 남아있어서 당신이 괴롭겠지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식량이 문제예요. 아무튼 샴데바토프한테 말을 빌리고 밀가루와 감자도 좀 달라고 해서 떠나봅시다. 고마워요. 당신은 저의 수호신이에요.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는데 그건 바르키노에 가서 말씀드리겠어요. 지바고는 라라의 말이 임신한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지바고와 라라가 유라틴을 떠나는 날 아침은 퍽 추웠다. 바르키노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한 뼘이나 남아있었다. 미쿨리친의 집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지바고는 장도리를 찾아내 자물쇠를 뜯어내고 안으로 들어갔다. 집안은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 있었다. 아마 최근까지 누가 살았던 것 같았다. 숨어 다니는 백위군 장교가 살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바고는 미쿨리친의 서재 문을 열었다. 전에 탐냈던 방이다. 이렇게 쾌적한 환경이라면 좋은 글이 저절로 나올 것 같았다. 다음 날 잠에서 깬 지바고는 서재의 책상에 앉아 뭔가를 쓰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꼈다. 바르키노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지바고는 날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렸다. 술 취한 사람처럼 의식이 몽롱하고 다리에 힘이 빠졌다. 시를 쓸 때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다. 어느 날 밤 글을 쓰고 있는데 자고 있던 라라가 다가왔다. 늑대떼가 울고 있어요. 불길에 못 견디겠어요. 날이 밝으면 여기를 떠나는 게 좋겠어요. 바르키노에 온 지 14일째가 되는 날이었다. 밤에 또 늑대들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 라라가 무섭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걸 개가 짖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라라는 아침마다 일어나면 유리아뜬으로 가겠다며 짐을 꾸렸다. 지바고는 여전히 불면증에 시달려 심신이 피곤했다. 라라가 뭐라고 물어도 대답할 기력이 없었다. 라라 역시 유리아틴으로 가겠다고 했지만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어느 날 아침이었다. 드디어 라라가 짐을 꾸리기 시작했지만 지바고는 그녀의 행동을 막을 수가 없었다.
우리아 때는 지금 검거 선풍이 불고 있는데 거기로 간다는 것은 화약을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았다. 그렇다고 먹을 것도 없는 이곳에 남아있다는 것도 바보짓이나 다름없었다. 아침에는 잔뜩 찌푸렸던 하늘에 햇살이 퍼지기 시작했지만 날씨가 추워져 서 있기도 힘들었다. 집하고는 말에 썰매를 매달기 위해 헛간으로 갔다. 그는 일을 하기 전에 수품에 잠겨있는 라라를 위해 기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때 갑자기 말 울음소리가 들렸다. 이어 다가오는 말 발굽소리가 지나갔다. 그가 집으로 돌아와 보니 현관 앞에 말이 한 마리 콧김을 내품고 있었다. 방에서 두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라라 모녀와 꼬마롭스키의 목소리였다. 그는 라라를 설득하고 있는 듯 했다. 집하고는 집 안으로 들어섰다. 안녕하시오 집하고 선생. 불청객이 또 왔소이다. 유리 어디 가셨었어요? 이분이 또 찾아오신 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떠나지 않으면 영영 기회가 없대요. 라라고 다급한 말에 집하고가 입을 열었다. 코마롭스키 씨, 차분하게 얘기합시다. 난 당신을 따라갈 생각이 없어요. 다만 라라와 카텐카는 데리고 가주십시오. 그건 안 됩니다. 당신이 동행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가자는 겁니다. 조용히 할 말이 있습니다. 그는 라라의 양해를 얻어 집하고를 부엌으로 데리고 가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스트렐리니코프가 붙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지금쯤 형이 집행되었을 거예요. 그게 정말이? 라라에게는 비밀로 해주시오. 알면 미쳐버릴 겁니다. 그래서 당신한테만 살짝 말하는 겁니다. 이제 라라와 딸의 신변이 문제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떠나지 않으면 라라도 가지 않으려 할 겁니다. 당신이 지금 우리와 함께 떠나지 않는다 해도 연해주로 꼭 간다는 것을 믿게 해줘야 라라가 떠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하죠. 라라에게 먼저 떠나면 나도 이곳이 정리되는 대로 가겠다고 말하죠. 하지만 난 여기에 남습니다. 라라와 카텐카는 꼬마롭스키를 따라 떠났다. 집하고는 썰매를 타고 떠나는 라라를 멀리까지 바라보면서 자신이 한 짓이 얼마나 바보짓인가를 생각했다. 잘 가시오 나의 사랑. 이제 저승에서나 만나겠군. 집하고는 집으로 들어가 방 안을 둘러보았다. 라라의 흔적들이 가시가 되어 가슴을 쑤셔댔다. 집하고는 꼬마롭스키와 두고 간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술잔의 반은 눈물이었다. 집하고는 차츰 정신이 혼미해져 갔다. 매일 술에 취해 라라를 그리는 시를 썼지만 가슴은 텅 비었다. 그녀를 생각하며 멜리의 제보의 여름을 떠올렸다. 세월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없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집안은 청소를 하지 않아 엉망이 되었다. 쌈데바토프가 라라를 찾아왔다. 집하고는 라라가 떠난 얘기를 담담하게 들려주었다. 그는 며칠 안으로 집하고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고는 돌아갔다. 집하고는 그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하고 떠나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누군가가 집으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다. 걸음걸이가 집주인처럼 당당했다. 누구를 찾고 있나요? 집하고가 물었으나 남자는 말이 없었다. 남자가 가까이 왔을 때 집하고는 낯이 익다고 생각했다. 단정한 용모에 어깨에는 소총을 메고 있었으며 권총도 차고 있었다. 맞아, 그 사람. 라라의 남편 스트렐리니코프가 맞아. 뜻밖의 해우였다. 열차로 만든 사무실에서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말했던 그 남자를 정말 다시 만난 것이다.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주로 그가 말을 했다. 난 아내와 딸을 만나러 왔습니다. 아니, 데리러 왔다는 표현이 맞겠군요. 라라와 딸이 여기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건 최근입니다. 그때 당신과 함께 산다는 소문도 들었고요. 그 남자가 닥터 집하고라는 말을 듣고는 몇 년 전 나에게 조사를 받던 당신의 얼굴이 떠올라요. 질투가 났어요. 그때 나를 쏘지 않은 걸 후회하지 않았나요? 지금도 질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내를 찾아 이 근처에 잠복한 것은 2달 가까이 됩니다. 여기 오기 전에 나는 어린 놈에게 사기를 당했어요. 그 아이는 빨치산 소대에서 총살을 당했는데 하늘이 도와서 살아났다고 하더군요. 그 아이 이름이 갈루진이라고 하던가요? 맞소. 그 애는 효자이더군요. 아버지는 볼모로 잡혀갔다가 총살당하고 어머니는 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를 구하는 일이라면 어떤 짓이라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 비상위원회에 가서 자수를 했는데 공을 세우기 위해 그들에게 내 거처를 고자질한 거예요. 그러기 전에 내가 먼저 몸을 피했기 때문에 붙잡히지는 않았죠. 그 후 숱한 고생을 하며 이곳까지 왔답니다. 어느새 날이 어두워졌다. 그가 말을 끊었다가 계속했다. 촛불을 켜고 얘기합시다. 난 이 집에 오래 있지 않을 거예요. 밤이 지나면 떠날 거예요. 라라 얘기 좀 합시다.
그녀는 참으로 아름다운 여자였어요. 학생 시절엔 꽃보다 예뻤지요. 그녀는 이웃집 셋방에 살던 철도 노동자의 딸과 친구였어요. 나의 아버지도 철도 노동자였고 지금은 유리아틴 혁명재판소의 위원입니다만 라라와 나는 자주 만났어요. 나는 그녀와 만나기 위해 대학에 갔고 함께 교사가 되어 먼 유리아틴까지 왔습니다. 나는 그녀를 위해 책을 읽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죠. 전쟁이 터지자 나는 아내와의 문제로 전장으로 떠났어요. 한창 싸우다 포로가 되었는데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으나 전사했다는 소문이 났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스트렐린코프라는 이름으로 혁명당원에 가입했죠. 아내와 딸이 가까이 살고 있었는데도 나는 달려가고 싶은 충동을 누르고 참았죠. 그 당시 내게는 가족보다 혁명 과업을 이루는 것이 더 큰 일이었어요. 하지만 보고 싶은 마음은 어쩔 수 없어. 너무나 보고 싶소. 당신을 나라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해야 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어? 그걸 왜 묻습니까? 그녀가 어느 날 울면서 말했어요. 이 세상에서 당신을 뛰어넘을 사람은 없다고. 당신을 구하고 싶다고 절규했어요. 그랬어? 아, 라라. 난 머지않아 체포돼 총살을 당할 거야. 지박은 오랜만에 불면증을 털어내고 깊은 잠에 빠졌다. 스트렐리니코프에게는 옆방에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새벽녘에 집앞 오면 이상한 꿈을 꿨다. 현실처럼 뚜렷한 꿈이었다. 어머니가 그린 이탈리아 어느 해안의 그림이 벽에서 떨어져 유리가 산산조각이 나는 꿈이었다. 지바고는 놀라 잠에서 깨었다가 스트렐리니코프가 늑대를 쫓기 위해 소총을 쏜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잠을 청했다. 그리고 아침 늦게 잠에서 깨었다. 너무 많이 자서인지 머리가 아팠다. 스트렐리니코프가 옆방에 있다는 것을 의식한 지바고는 옷을 입고 옆방으로 갔다. 스트렐리니코프는 보이지 않고 그의 털모자만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산책을 나간 모양. 그런데 이 추위에 모자를 두고 가다니 지바고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물통을 들고 우물가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자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스트렐리니코프가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다. 옆에는 피가 흥건했다. 권총으로 자살을 한 것이었다. 왼쪽 관자놀이를 명중시킨 것 같았다. 네, 시나리오를 읽는 시간에 시인 영화인 백악기였습니다. 네, 닥터 지바고 보리스 파스테나크 원작의 닥터 지바고는 오늘 순서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